이 진행은 강병수 부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국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잘 나옵니까? 예.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자치행정학과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 세미나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안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할 때 우리 아들 어머니 그리고 제 처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서 세계에서 한 1년에 200만 명씩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전쟁에서 그만큼 죽더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방이 안전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이 안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무리 지나치게 고려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 세미나에서 나와주실 토론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대 최진 교수님. 다음으로 보건대 박은미 교수님. 그리고 백종태 박사님. 다음 행정안전부 지만석 과장님. 저희들이 이미 10분 정도 썼지만 우리 이영복 박사님께 10분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지금 각 토론자 분들께서는 10분 정도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정 토론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재 전문가이신 보건대 최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대학교 최진입니다. 화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종시가 안타깝게도 화재 관련해서 안전지수가 5년째 지금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풍토적으로 이제 일단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 의해서 면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안전지수를 하면서 회귀 분석을 했는데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 분석을 하거든요.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데 그 지수를 독립변수를 선정할 때 좀 인과관계를 물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서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그 음식점 종업원 수 이거와 화재가 관련이 있는지 또 면적하고의 관련이 있는지 이런 그 어떤 특정 지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면적 같은 거는 좀 이제 국가 통계 기반을 이제 하는데 오히려 건축물 수라든지 이런 걸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수로 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하다 보면 소방기관에서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수와 이 화재 사망 이거를 해서 사망자 지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사망자만 이제 지표로 넣었는데 사망자와 관련해서 부상자도 좀 넣었으면 어떡하냐. 부상자도 좀 고려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이제 화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에는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경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지기 하나만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주택용 소방 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사업을 좀 통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요게 그 감지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서 설치를 하다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서 단독 경보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또 세종시에는 또 소방과 관련해서 또 민간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불이 이제 화재가 발생해도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이제 사망자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곳곳에 119 안전센터를 조금 증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다 보면 또 그 소방 종사자 수도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리적으로 20분 정도 되는 것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분 이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119 안전센터 수를 좀 늘려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이제 막 이제 어떤 이제 신생 도시, 이제 막 발전하는 도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서로 랜드마크인 초고층 건물이나 50층 이하인 준초고층 건물을 많이 이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울산의 사만 누구아르라는 건물에서 그 33층까지 화재가 확산되는데 3층에서 33층까지 확산되는데 채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해서 소방기관에서는 초고층 건물과 관련해서 훈련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에서는 이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또 공사장에는 그 이를 다룬 소방 설비가 이미 아직 구축되기 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화재 안전을 관련해서 공사장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기관에서도 공사장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 안전 점검, 특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장의 화재 안전을 안전에서 우리가 이제 세종에서도 이제 공사장에서 최근에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재와 관련해서 등급을 좀 높일 수 있는 안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을 굉장히 감안해 주셔가지고 한 3분 정도 단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는 지역의 최고의 교통 전문가이신 모건대 박은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은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했고요. 평소에도 좀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역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교통사고가 집회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세종시의 어떤 과도기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것이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당화하고 기다리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과도기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정확한 인식하에 그거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저희가 차대 사람 사고 같은 경우 많이 줄었죠. 처음에 비해서 다른 사고는 아직은 있지만 그것이 물론 아까 회전교차로도 많이 만들고 차량 금지곡도 있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사고 잠재력을 줄인 것이고요. 그것이 차대 사람의 사고를 줄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BRT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많이 익숙해진 그것이 그 차대 사고가 주로 차대 사람 사고가 해야 될 텐데 불법 주차가 있는 한 어떤 식의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법 주차는 잡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교육 캠페인 많이 생각하시고 있고, 아까 보니까 어린이 교육 그런 이제 팜플렛 브로셔를 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린이들이 커서 운전자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고, 어쨌든 앞을 내다보고 이 어린이 운전자 교육,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실은 기성세대도 이 안전교육, 준법, 운행 이런 걸 위한 교육과 캠페인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외국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하루가 지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당장 캠페인하고 막 그러면 그날 하루 정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가 결국 운전 행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장 이 현세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준법과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도로 인프라를 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다시 도로 인프라 개선으로 얘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인프라 정비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안전과 직결된 요즘 안전보다 더 큰 이슈는 없죠. 특별히 세종시가 5등급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교통에서도 안전 환경보다 더 큰 이슈,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 안전을 최우선의 그런 걸로 삼다 보니까 이 무조건 속도 억제를 하는 것을 능사로 그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시 내 도로 구조를 잘 보면 사실은 이동성을 담당할 수 있는 속도가 한 80km에서 100km 정도는 안내준 그런 식의 도로와 그 다음에 30km, 40km, 50km 이렇게 낮은 속도에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도로가 같이 공존해야지만 이 교통체계에서 이 도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면서 도시의 생산성도 보장하면서 또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km, 100km 이 정도의 도로는 통상 총 도로 연장의 5%, 10%, 맥시멈 15% 정도를 이렇게 만들면 좋다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렇지. 도시에 80km, 100km 위험한데 그 과속 위험하잖아. 그러면 100%의 도로를 전부 그런 도로 없이 전부 30km, 40km, 50km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의 생산성과 이동성을 담당해야 될 그런 우리 혈관으로 치면 대동맥이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차량들이 다 나머지 100%의 도로에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해야 할 도로는 타고들 수밖에 없다. 100%의 도로를 전부 50km의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100%의 도로를 전부 다 엉망진창, 다 비용키고 혼잡한 도로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원래 그래서 도시의 생산성과 이동성을 담당한
나머지 80% 90%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도로를 반드시 그런 네트워크를 도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도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이미 도로의 어떤 설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 거는 80km로 달려도 정말 문제없고 안전한 도로를 임의로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추고 60km로 낮추고 70km로 낮춥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도로가 안전해지냐 하면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래 80km, 100km로 달려도 아무 문제 없이 설계되고 구축한 도로를 제한 속도를 위험한 것 같아서 제한 속도를 임의로 70km로 낮췄을 때 도로의 속도 편차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위험한 것은 고속으로 달려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과속을 했을 때 위험한 것이고 속도의 편차가 크게 됩니다. 누구는 낮은 속도로 달리고 누구는 높은 속도로 달리고 편차가 커질 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80km로 달려도 안전하게 설계한 도로에서 80km로 달리는 것은 과속이 아닙니다. 50km로 달려야만 안전한 도로에 80km로 달렸을 때 과속이 위험한 것이지 고속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속으로 안정되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고속은 생산성이 높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의 그래서 이 속도를 임의로 낮췄을 때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속도의 편차가 커지면 사람들은 자꾸 무리하게 참고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차로 변경을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로 변경과 속도 편차, 그래서 추돌사고도 많은 거죠. 낮은 속도, 높은 속도.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사실은 제한 속도를 특히 도로의 어떤 생산성을 담당할 그런 연속의 도로에 대해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물론 공철의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말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이동성 넓고 고속인 도로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도 교통 상황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속도로 달리면 위험하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적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교통 흐름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속도 제한이 아니고 속도 관리입니다. 능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정 속도를 어느 현재 교통 상황에서 원래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이나 또는 90이나 현재 교통 상황에서 안정되게 또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어느 정도다라고 운전자한테 정보를 주고 관리하면서 흐름을 유지하고 또는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속도 관리보다는 그냥 속도를 제한하는 그것도 임의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80km, 10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임의로 속도를 낮춰서 생산성을 낮추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교통량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사고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정비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데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 논리로 어디든지 다 위험하지 않게 속도 낮춰 어디든지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가 아니고 도로의 기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속도 낮은 곳은 낮게 그렇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여담으로 제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국도 1호선을 통과해서 이제 갈매로를 통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갈매로가 막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막 중앙분리대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어서 사고가 높고 불법 유턴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한 속도는 50으로 낮춰놓고 통상 80km, 90km 정도의 도로에서 쓰는 그런 중앙분리대를 갖다 막고 제가 이런 도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이게 무슨 족보에도 없는 도로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곳은 이미 거의 일과 시간 내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유턴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하겠으나 불법 유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과다한 설계를 했을까? 그리고 결코 속도를 낮추고 싶으면 햇빛 마시죠. 속도를 낮추고 싶으면 굉장히 도로를 편안하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안전하게 예쁘게 만들어야
중앙분리를 막아버리면 그거는 달리라는 노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그런 거를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게 좀 기능을 제대로 구분하고 살려서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안전으로 가는 설계가 무엇인지 정말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혹시 뭐 말이 길어질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말을 좀 맺겠습니다. 네. 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준에 맞는 세련된 대처 너무 난술로 치닫지 말고 이해에 이르게 보고 기술적으로 분명히 판단하고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종시에서 삽니다만은 가끔 이 도로를 갈 때 보면은 학생들이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밤 12시에도 20km로 가야 되고 이런 도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속도 제한보다는 적정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하고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점 토론자로서 통계 전문가이신 박종태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박사님은 세종시 안전 및 손상 감시 실태 분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지역 안전 지수와 비교해서 차이점이나 특색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맡은 분야가 금방 말씀하신 그 생활안전인데요.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된 거는 2019년 작년하고 올해 데이터를 지금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아까 신동진 연구관님 발표를 들으면 조금 실망스럽고 또 두 번째 이재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 보면 좀 위로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 통계청 데이터나 세종시에서 제공한 세종시 구급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금 아까 신동진 연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이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 안 된 그런 지수를 그냥 적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수들이 높게 나타난 거는 이미 두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생활안전이 단순히 그 화재, 교통을 다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현재도 공사 중입니다. 계속 공사 중이고요. 이게 5생, 6생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종으로 이사한 지 3년이 됐는데요. 보람동에 화물차들이 그쪽 사장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화물차 엄청납니다. 그리고 도로에 적재물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모건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안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신호체계, 세종시의 신호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전원도시를 지향하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 세종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도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제 생활안전에서 교통사고, 그 다음에 보행자 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자동차 사고도, 자전거 사고도 3위거든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가지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기존의 인프라를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대표적인 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전하고 세종 동곡터널을 이용하는 그 도로가 개통되면서 유성으로 가는 도로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문제점은 출퇴근 시간을 다녀보면 거기 정체 경험하셨을 겁니다. 버스 전용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이거를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이걸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탄력적으로 운영인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걸 다 다시 또 조정하면 되거든요.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물론 아까 이런 모든 문제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아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두 발표자께서 그런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 생활 안전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도시생태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생태계에 맞는 세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도시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막는 굴림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잘 유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아까 민도가 낮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세종시에서 민도가 좀 낮을 수 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안전의식이 좀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만 탓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연구관께서 말씀하시는 우성구 같은 경우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낮출 수가 있거든요. 세종시도 이 도시지역 빼고 농촌지역에서 그런 걸 적용하는 걸 어떻게 할까? 물론 적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좀 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걸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9 데이터를 제가 작년에 처음을 접해서 올해도 119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1년에 한 14,000건의 119 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에 이송하는 데이터는 한 10,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지역 안전지수에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신호체계를 한번 탄력적으로 적용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하고 두 번째는 좀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세종시에서 어울림이 한 2,500여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만 건 정도를 실제 타고 있어요. 저도 그걸 타봤고요. 자전거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실제 타보셨으면 느끼실 거예요. 남자가 제어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물론 그 많은 자전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런 자전거로 인해서 신호체계와 맞물려서 저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특히 야간에 학생들 신호가 길다 보니까 학생들 자전거 타고 신호 안 지켜요. 네,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학생들이 그러면 기존 자전거에 LED 등을 다루면 어떻게 했느냐. 앞에는 백색을 달고 뒤에는 붉은색 LED를 달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게 만약에 시에서 해서 효과가 있다면 시 조례를 조정해서라도 세종시 전체에다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생활안전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들여보면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 이런 전반적인 안전지수가 낮은 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지역 안전지수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안부 예방안전과 지만석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께서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셨기 때문에 총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지역 안전지수의 의의라든지 활용 방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데 좀 광범위하게 도움이 되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지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전문가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책임감 많이 느끼고 담당 과정으로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담당자들끼리 토론이라든지 간단히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각 분야 전문가님을 모시고 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제한적입니다만 각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 모시고 아마 세미나를 하면서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세종시하고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지역안전지수가 2015년에 처음 발표됐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에 어떤 통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역 어떤 수준 어떤 걸 평가한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저도 뭐 공무원 생활 가지고 많이는 아닙니다만 20년, 21년 하다 보면 아마 통계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지자체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생소했고요. 아마 통계 기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표 앞으로 뭐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리, 유분리라든지 어떤 과도한 어떤 오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 의견 같은 것도 좀 초기에 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이게 계속 아마 해가 지나면서 아까 저희 신동 박사가 할 때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안전 사업에 어떤 좋은 뭐 좌표라든지 아니면 아침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많이 보람을 좀 느낍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18년에 저도 오면서 작년 저희가 아직 올해 것은 아직 뭐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걸 한번 봐보니까요. 18년 작년 그러니까 이제 18년이겠죠. 18년에 보니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불행하게도 17년보다 좀 5.3%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교통사고나 범죄는 계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화재라든지 자살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감염병 환자가 또 의외로 좀 많이 좀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좀 늘어가지고 많이 우려를 하는데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보니까 각 분야별로 좀 등급이 상승한 지방자치단체, 이건 지역 안전지수입니다. 안전지수 상승한 지자체를 보니 전년 대비해서 평균 한 18% 정도 안전사고 사망자라든지 건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뭐 지역 안전지수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자체의 어떤 안전 개선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뭐 계속 저희 뭐 신지동 박사나 저희 이재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지역 안전지수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어쨌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도 안전사고 사망자 수나 사고 건수를 줄이자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좀 유도하자는 게 아마 두 번째. 그런데 뭐 아직 뭐 개선 여지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뭐 지역 안전 수준을 진단하자는 것은 뭐 계속 저희도 개선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목적은 저희가 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도 그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 안전지수가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등급 발표로 많이 끝나고 버리고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지역 안전지수 이 등급을 토대로 해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좀 하고 있느냐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지역 안전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좀 지자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금은 더 구체적인 처방을 좀 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안전지수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뭐 지역별로 뭐 하는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제가 뭐 통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지역 안전지수가 본래 의도한 대로 계획이 되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좀 더 세밀한 해석 좀 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뭐 지역 안전지수 발표하고 우리 행안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 지자체가 먼저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안전부 우리 심지동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뭐 컨설팅 해준다는 것 자체가 보통 1년에 한 13개 겁니다. 13개 내 지자체일 거고 아마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역 실정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가 한다는 거 아까 저희 아마 심동 박사가 세종시 그 교통사고 사례를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나 제가 생각에 어떤 논의의 시작점일 뿐이고 아마 세종시 교통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생활안전에 대한 어떤 취약 요인이라든지 개선점 같은 경우 이걸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마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오늘 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만 좀 시도발전연구원하고 좀 협업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시도발전연구원이 좀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아직 뭐 저희가 지표를 계속 좀씩 수정해보고 매년 해가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직 뭐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저희도 연구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아직 뭐 이건 확정이 뭐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해봤을 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저희가 아까 교통사고 그럼 5등급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뭐 하고 싶은 게 이제 글쎄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우리가 아까 3개 분야가 있었거든요. 이해지표가 있었고 취약지표가 있고 경감지표가 있었는데 뭐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바꾸려고 실제로 제가 한번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 아주 좀 러프한 건데 실제로 교통사고나 사고 건수가 이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건수에서는 당연히 세종시가 적겠지만 인구 10,000명당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여전히 세종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뭐 세종시가 좀 안 좋은 걸로 근데 또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또 여보신 것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물론 이게 합쳐가 뭐 저희도 스스로 아마 저희 담당 과장도 저희랑 많이 연락도 하고 아마 세종시가 아마 저희 행정수도라는 어떤 그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안전지수에 대해서 아마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뭐 그냥 정성적으로 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이해지표 사망자 수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 저희도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지표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실제로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 노력이 뭔가 좀 잘못된 방향 아니고 잘못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방향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화재라든지 교통에 우리 교수님들이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처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는 좀 저희 지역 안전지수가 이렇게 발표되면 이게 등급 발표하고 그때 뭐 언론 보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게 좀 다시 한번 연구하는 어떤 그런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전체적으로 꼭 세종시만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하고 나서 제가 2017년에 아마 처음 하고 18년, 19년 걸 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뭐 컨설팅이라는 이미지가 좀 저희 조직에서도 보면 모르시면 컨설팅이라는 게 상당히 좀 하는데 상당히 통계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자체의 사업으로 좀 많이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생각하기에 물론 이게 사업화 되려고 저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표현한다면 10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노력이 구가 필요하고 제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뭐 담당자분들 만나고 이랬을 때는 컨설팅도 그렇고 사업화도 좀 중앙정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상당히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사업들이 아마 오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토목 사업도 아니고
아마 생활 속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굉장히 소프트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자체에서 사업하려는 노력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아마 이게 좀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 뭐 저도 뭐 한다면은 저희가 너무 단년도로 그냥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좀 중기 재정 계획을, 죄송합니다. 조금은 좀 단년도 계획을 세워서 좀 꾸준히 해갈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는 저희가 생각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뭐 이런 쪽에 어떤 단년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소프트하지만 저희도 뭐 이거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작년도 내년도 예산에 좀 가이드라인 이런 개발 비용을 좀 올렸는데요. 또 삭감이 됐다가 그런데 또 저희 행안위 이영석 의원님께서 이게 굉장히 돈 든 사업들이 좀 저희가 좀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소홀하고 좀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앞으로 오늘 좀 많이 좀 전문가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좀 이어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저희도 뭐 아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더 고도화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속 저희도 발전시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결과값 위주로만 돼 있는데요. 또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관심 있는 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냐는 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종합지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요약해드릴 때 우리 김한석 과장님 말씀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지자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세종시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행정 수도로 해서 계획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잘 만들어진 행정 수도하고 그 안전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런 걸 좀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시의 안전은 세계 수준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방청석에는 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많이 모시지는 못했어요. 혹시 방청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고 어디에 계시는 소속과 이름을